연합 아, 아, 그냥 예, 그냥 해주십시오. 연합뉴스 정연솔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비롯해서 과제들을 설정해 주셨는데 이런 걸 실현하시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조국혁신당도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당과 협력도 필요할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과 추동력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여쭙습니다. 네, 우회적이고 중의적인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이건 결국에 당대표가 총대 메고 가야 됩니다. 이 개혁의 깃발은 당대표가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깃발 아래 민주당의 개혁 세력들이 모여야 돼요. 의원들도 모여야 되고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그 깃발을 세게 들고 전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지금 보면 벌써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뉴스의 피로감을 느끼십니다. 개파에 대한 싸움, 아마 기자님들도 맨날 똑같은 기사 쓰시느라고 지겨우실 거예요. 맨날 개파 싸움, 이쪽 개파가 뭐라고 했다, 이쪽 개파가 뭐라고 했다, 서로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비슷한 패턴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 과제들, 개혁 과제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과감하게 질문 겸 요청을 드리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제안드린 이 개혁 지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각 후보들도 똑같이 개혁 지도를 만들어서 당원들께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추진력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개혁 지도를 공개하고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지지세를 얻어서 그 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네, KBS 이지윤인데요. 방금 답 주신 거에 대한 후속 질문인데, 다른 당대표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그 개혁 지도에 대해 답을 달라고 하셨으면 의원님은 어쨌든 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일지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는 고심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입장을 정리해서 저도 좀 빠르게 정리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채널의 이준성 기자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조작 검사 탄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조사 이후에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해서 제출돼 있잖아요. 네.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아닌 검사들을 먼저 탄핵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이신 건지 좀 헷갈려서 이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국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박상용 검사, 어미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일부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진행됐던 이 탄핵 청문회 결과와 최근에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를 합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의가 돼 있는 것을 처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조작검사에 대한 특검법, 그건 수사의 영역이고 이 탄핵은 징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다른 기자분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라고 합니다. 그 정당 해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그 국회 의결로도 이제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제
물론 의원님 구상으로는 정책 대의원 대회 통해서 이제 좀 구체화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좀 개헌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당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상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의 정당 예산을 바로 제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마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국회 의결로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을 염두에 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국회가 나서서 정당 예산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 예산은 결국에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정당 예산을 할 수 있게 동력을 만들고 그 필요성, 논리를 만들고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에는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민주당이 저 정당 해산, 내란 정당이라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저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부터 토론을 하고 해산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산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당이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지 않고 저것은 공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은 저는 시민사회와 오래전부터 헌법 개정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헌법 개정 사항들을 만들어놨는데 먼저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AI와 관련된 것들, 디지털과 관련돼서 디지털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기본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들을 확대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헌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개헌 과제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제 개인 생각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의원내각제 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의원내각제는 저는 현재 반대하고 있고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맞고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것들이 다 개헌과 연결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넣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특이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빼서 법률로 영장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법률로 빼는 것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법개혁 역시 아까 법원행정처 말씀드렸는데 이 법원행정처부터 시작해서 법관의 인사제도를 대법원장 한 명에게 주는 제도가 매우 비정상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인사를 아예 사법위원회라는 별도의 위원회를 둬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주권자가 참여해서 법관의 인사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거. 프랑스와 독일 같은 모델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사법개혁도 근본적으로는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이 지금은 국회에서 3명 의결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다 보니까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근거 규정들을 넣어두고 지방분권 이런 것들을 통한 민주주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 확산시키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